안녕하세요. 스크래치 활용 장애물 피해 달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크래치를 설치하고 화면 구성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장애물 피해 달리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물 피해 달리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크래치 3.0 에디터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봤습니다. 스크래치 화면 구성도 살펴봤고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코딩하고 어떤 관련이 있었죠? 네,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려면 그 밑에 코딩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인공지능, 그리고 IoT, 사물인터넷, 드론, 가상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단어들을 밑에를 보면은 다 코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인데 사물과 사물, 기계와 기계에 센서를 부착하고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려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코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딩은 4차 산업혁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딩은 컴퓨터 언어죠. 컴퓨터 언어인데 이 스크래치는 그 언어들 중에 하나이고요. 어렵지 않은 블럭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이어 달리기니까, 피해 달리기니까 사람하고 장애물이 있어야 되겠죠? 스프라이트를 추가해 볼 거고요. 또 배경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좌표랑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장애물이 복제가 돼서 사람한테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만들어 놓고 실행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표현했고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장애물이 뛰어가면서 장애물을 피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오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면서 공을 피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장애물을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나중에는 장애물에 닿으면 목숨을 잃거나 그리고 다른 아이템을 얻으면 획득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게임을 해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배경이 뒤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네. 원래는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배경이 뒤로 가면 사람이 앞으로 가는 효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뒤로 보내는 코딩을 해줬어요. 우리 오늘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 스프라이트와 장애물 스프라이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경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배경 스프라이트가 뒤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하면 사람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꼭 그렇게 짜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짜면 되고요. 사람들마다 코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스크래치를 열어서 지금
실행 화면에 봤던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드가 되고 있고요. 첫 화면입니다.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에는 동작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눌러볼게요. 배경에는 동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조금 전에 제가 배경을 왼쪽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왼쪽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선택할게요. 저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이렇게 나이트 시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추가해야 되니까 저는 걷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요. 근데 조금 커요. 그래서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한 70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장애물로 공을 선택했습니다. 공도 너무 크기가 크니까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사람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막 달려가면서 공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배경이 동작이 없는데 어떻게 왼쪽으로 움직일까요? 그래서 배경 모양을 보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면 내 컴퓨터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물 배경,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저장을 해놨어요. 장애물 배경이라고 저장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내 컴퓨터에 이미지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럼 저장이 됐으면 배경에 있는 이 무대에 있는 배경을 이미지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스프라이트에 추가를 해줄게요. 내 컴퓨터에서 불러온 업로드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배경 하나를 가져다 놨습니다. 이제 이 장애물은 배경이 아니고요. 스프라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배경을 움직이고 싶으면 배경은 동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움직이고 싶으면 내 컴퓨터에 내보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로 가져옵니다. 네, 가져온 거 보이시죠? 어떻게 해요?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 스프라이트 업로드하기가 있습니다. 업로드하기를 해서 가져왔어요. 이제 이 배경은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럼 이 배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는 거를 해볼게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이벤트에 가서 클릭하기를 가져옵니다. 클릭을 가져오면 이 처음 위치를 정해줘요. 위치 정하기는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 XY 좌표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화면에 꽉 차게 돼요. 그런데 XY 좌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고 가겠습니다. XY 좌표로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배경에서 좌표를 잠깐 가져올게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위치를 XY 좌표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가로는요. X좌표로 나타내 주고요. 세로는 Y좌표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Y좌표가 움직이고요. 좌우로 움직일 때는 X좌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Y는 그대로 0인데 X좌표가 범위가 마이너스 240부터 240이 됐고요. 여기 위쪽을 보시면 아래 위를 보시면 X좌표는 고정인데 Y좌표가 180부터 마이너스 180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 중간을 볼게요. 중간은 0,0입니다. 이렇게 XY 좌표를 이용해서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0,0으로 위치를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움직여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면 X좌표를 보시면은요, 중간이 0이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X좌표가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네,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위로 움직일 때는 Y좌표가 플러스가 되고 밑으로 움직일 때는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한번 왼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그럼 X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바꿉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요. 네, 한 칸만 이동하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얘는 한 번 실행하고 맙니다. 그런데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 제어에 가서 무한반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한번 이동을 시켜볼까요? 네, 이동을 하는데 비어있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거의 가서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 X좌표, 이 장애물 배경의 X좌표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465까지 갑니다. 그럼 끝까지 갔으면 원래 있던 대로 왼쪽 끝까지 갔으면 오른쪽 끝까지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야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게 보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건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조건을 한번 갖다 쓸게요. 여기에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만약에 뭐뭐라면 여기 있는 조건이 참이라면 이 밑에 있는 블록을 안에 있는 블록을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오늘의 조건은요. X좌표가 마이너스 465와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써줄 거예요. 여기 볼게요. 연산에 가시면 뭐뭐는 뭐뭐와 같다라는 걸 이렇게 조건에 써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X좌표가 마이너스 465여야 되잖아요. 그럼 동작에 X좌표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 배경의 X좌표라는 이 동그란 블럭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마이너스 465라고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계속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5씩 움직이는데 만약에 끝까지 갔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왼쪽 끝까지 갔다면 다시 오른쪽 끝으로 이동해 라는 명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또 XY 좌표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어디로? Y 좌표는 거의 고정이에요. 완전 고정. 움직이지 않습니다. X 좌표만 움직여요. 좌우로만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65가 아닌 역수값인 465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좀 비긴 하는데 네, 갔다가 다시 왼쪽 끝까지 갔다가
오른쪽 끝으로 다시 오죠. 근데 하나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장애물 배경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복사를 할게요. 그럼 똑같은 게 생겼고요. 코드도 똑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해주면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0에서부터 맨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기. 그러면 2개를 이어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래 있던 배경이 있죠. 그 배경 끝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어떻게 붙일까요? 네, 우리는 알아요. 오른쪽 끝에 가면은 좌표가 어떤지. 465입니다. 그럼 초반 위치를 465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y는 0이죠, 그냥.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5의 속도로. 그러다가 2번째 장애물도 왼쪽 편 끝까지 간다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고 싶어요. 다른 거는 다 똑같고 지금 이 첫 번째 위치만 달라졌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정말 이제 비지 않고 잘 가는지. 네, 어때요? 조금 중간에 이음새는 있지만 잘 가고 있죠?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우리가 다른 오브젝트를 넣어놨는데 오브젝트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배경 오브젝트가 앞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맨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는 거는 형태에 있어요. 여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맨 뒤쪽으로. 장애물 배경 첫 번째 것도 바꾸겠습니다. 어디로? 맨 뒤쪽으로. 이러면 사람과 공이 나타날 거예요. 네, 어때요? 잘 보이죠? 앞으로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뭐 무빙어깨 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코드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동작을 어떻게 보이게 하냐면요. 배경은 동작이 없으니까 배경을 내 컴퓨터로 보는 스프라이트로 가져왔죠. 그래서 스프라이트, 배경 스프라이트 2개를 이어 붙여서 같은 속도로 이동시킵니다. 좌표는 첫 번째와 2번째를 이어 붙입니다. 왼쪽 끝, 오른쪽 첫 번째 스프라이트의 왼쪽 끝, 오른쪽 끝이죠. 오른쪽 끝 좌표를 2번째 스프라이트의 왼쪽 끝 좌표로 한다. 좀 말이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2개를 이어 붙이는데 여기도 좌표가 처음에 0,0으로 해놨죠. 중간이요. 근데 이 맨 끝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왼쪽으로 끝까지 갔더니 좌표가 마이너스 465였고 그래서 오른쪽 끝으로 갔더니 465였어요. 그러니까 465란 값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어붙일 수 있는 지점이구나. X좌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을 해줬는데 이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게요.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건데 사람이 진짜 앞으로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면 사람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먼저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이 걷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까요? 스프라이트 이름? 걷는 사람?
걷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양에 가보면 걷는 사람의 이렇게 모양이 4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걷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코드 이벤트 깃발이 클릭이 되면 우리는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모양을 어떤 일정한 모양 번호로 바꿔주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을 다음 모양으로 바꿀 건데요. 여기서도 우리 또 한 번만 실행하고 말죠. 뭐가 있어야 되죠? 반복, 무한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너무 빠르죠? 컴퓨터는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딜레이를 우리가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몇 초 기다리기를 하면서 딜레이를 줬습니다. 됐나요? 이제 자연스러울까요? 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이 날아오면 좌우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 위아래로. 좌우는 의미가 없죠.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코드를 써줄 건데 2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키를 눌렀을 때가 있죠. 위쪽 키를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아니면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그러면 Y좌표를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Y좌표를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 거는 동작에 있습니다. 그리고 Y좌표를 움직여줬어요. 이렇게. 근데 아래쪽으로 갈 때는 10이 아니고 뭘까요? 빼기 10이에요. 그쵸? 근데 너무 많이 움직이나요? 한 70 갈까요? 7?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은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배경은 뒤로 움직이고 걷고 네, 움직입니다. 앞으로는 안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반응 속도가 느려요. 한번 누르고서는 누를 때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키를 누르지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번에 클릭을 했을 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조건을 써줄게요. 조건은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했죠. 여기에 만약에 이 안에 여기 육각형이죠. 육각형이 3이라면 이 안에를 블럭 안에 있는 걸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라면 화살표 키가 눌렸다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무슨 키가 눌렸다면을 가져다가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무슨 키? 위쪽 화살표 키가 눌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되겠죠. 무슨 좌표를? Y좌표를 10만큼 바꿔주겠습니다. 아까 7만큼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어떻게 하래요? 마이너스 7만큼 움직이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안 될 것 같죠? 뭐가 빠졌을까요? 네. 반복이 빠졌습니다. 반복이 빠지면 얘는 딱 한 번 실행하고 말아요. 이렇게 하면은 반응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잘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공을 피해야 되는데 잠깐 딜레이 시켰다가 피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피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잠깐 코드를 살펴볼게요.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블록 정리하는 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블록 정리 있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2개, 3개 써도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또 이 부분 따로 실행을 하게 돼요. 이게 무한반복도 있다고 안에다가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모양 바꾸고 0.2초간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여기 화살표를 누를 때도 바로바로 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오라 좀 힘드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공만 코딩해주면 돼요. 네, 공은 오른쪽에서, 공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무슨 좌표가 움직이나요? X좌표가 움직입니다. 근데 공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죠. 딱 하나만 있다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까지 갔다면 또 조건을 이용해서 앞으로 다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복제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의 기능은요. 여기서 배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사람은요. 걷는 모습을 표현하고요. 화살표 키에 의해서 위,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럼 공은요. 배경 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복제를 이용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공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여기 이벤트 깃발이 클릭되면은요, 초록색 깃발이 클릭이 되면 공이 움직여요. 아까 이 배경처럼 어느 쪽으로 X쪽, X좌표로 이동해요. 몇 식이요? 한 마이너스 50?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죠. 이동하는데 한 번만 이동하면 안 되니까 제어해서 무한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계속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하다가 근데 처음에 이 좌표에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럼 실행이 끝나면 네, 이 자리에 그냥 멈춰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위치를 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무한반복해서 정해주면 안 돼요. 처음에 정하고 가야 됩니다. 어디에 정해주고 싶냐면 이 부분에 X는 공의 위치죠. X는 217, Y는 154입니다. 딱 이렇게 안 떨어져도 돼요. 저는 Y좌표를 160으로 해주고요. 또 X좌표를 220으로 해줄게요. 그럼 네, 이렇게 이동됐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를 보실까요? 여기요, 여기. 요 밑으로 요 라인은요. 네. X 좌표가 고정입니다. 220으로. 맞나요?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요. 그렇지만 Y 좌표는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X좌표는 220으로 고정을 시키고요. 랜덤한 위치에서 공이 생성돼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X좌표는 벽에서 오른쪽 벽에 가까워야 되고요. Y좌표는 아래 위로 어느 곳에서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를 쓰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난수. 그래서 우리 범위를 마이너스 160에서 160의 난수로 잡아줄게요. 그럼 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됐죠? 이것만 해볼게요. 공이 막 여러 군데에서 생깁니다. 제가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Y좌표는 랜덤하게 생성이 됐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만 이동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복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복제는 제어에 있어요. 나 자신을 복제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볼게요. 이렇게 복제를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초 기다렸다가 1초 기다렸다가 복제를 할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두 개 바꿔도. 그런데 1초는 너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랜덤으로 넣어줄게요. 1초를 기다리든지 5초를 기다리든지 이 안에서 기다리세요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복제를 하나 하고 1초에서 5초 사이 기다렸다가 또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제가 되면은 여기에서 복제가 되었을 때가 되겠죠. 복제가 되면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복제가 됐을 때 얘도 위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위치만 정해줬는데 여기도 왜냐하면 한 번만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초기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복제될 때마다 랜덤한 위치에서 생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복사했어요. 아이고 공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복제하는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공이 또 나옵니다. 또 언제 나올까요? 너무 늦게 나오네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만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나오는데 랜덤이니까 비슷한 위치에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네, 공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본 공은 처음에는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얘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니까 왼쪽으로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복제된 애들만 보낼 거예요. 근데 보이기가 아니고 숨기기입니다. 이렇게 숨겨서 보내면 복제된 애들도 다 숨어서 나와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보이게 시작합니다. 난수로 시작하고 무한 반복하면서 왼쪽으로 보내줄게요. 근데 왼쪽에 가면은 여기에 공이 따다따다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걸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어에 가겠습니다. 제어에 갔는데 반복하기가 그냥 무한 반복하기가 있고요. 뭐뭐일 때까지 반복하기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반복하기는 그냥 무조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안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반복문을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어느 조건일 때까지 반복하기가 있습니다. 이 공은 언제까지 왼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벽에 닿을 때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벽에 닿을 때까지만 이동하면 돼요. 어차피 무한 반복해도요. 저 벽 닿고 나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감지에서 어디에 닿았는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걸 누르면 다 밑에 뭔가 나옵니다. 그래서 벽에 닿았는가가 있어요. 이렇게 벽에 닿았는가를
벽에 닿았을 때까지만 반복을 합니다. 이거는 없애줘도 되겠죠.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가지고 반복을 닿을 때까지만 반복하고 이렇게 벗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따다다다 붙어있는 거를 또 안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그냥 보이지 숨기기가 아니고 복제분을 삭제합니다. 이 복제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네,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로젝트를 눌렀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공이 랜덤한 위치에서 나옵니다. 근데 공이 너무 천천히 나오고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3초로 줄여줘 보겠습니다. 근데 막 앞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안 들죠? 너무 느린가요?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같이 배경과 같이 움직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배경 오브젝트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로 빼내고요. 스프라이트로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만든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볼게요. 여기 배경을, 네, 원래 이 배경은 무대에 있던 거였어요. 무대에 있던 배경은 이 동작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밖으로 내 컴퓨터로 빼냈다가 다시 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0,0 위치로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스크래치는. 왜냐하면 실행을 멈춘 지점에 스프라이트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0,0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다 가렸어요. 그 사람과 농구공을. 그래서 맨 뒤로 보내는 코드를 하나 써줬습니다. 무한 반복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이동해요? 왼쪽 벽에 닿아서 끝까지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거기를 봤더니 마이너스 465인 거예요. 그러면 끝에까지 이동하면 왼쪽 끝까지 이동하면 마이너스 465. 그럼 오른쪽 끝까지 이동하면은 반대로 465겠죠. 그래서 만약에 x좌표가 마이너스 465라면 이 장애물 배경 스프라이트를 x좌표를 465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갔다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하나 더 배경을 만들었어요. 코드는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x좌표만 달라요. 처음 시작하는 위치만요. 이거는 첫 스프라이트랑 두 번째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두 번째 스프라이트는 첫 스프라이트 맨 끝에 이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끝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었죠? 465. 그래서 첫 위치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코드가 아주 똑같았어요. 그리고 사람 오브젝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배경이 뒤로 이동을 하니까 사람이 꼭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동을 했어요. 아니, 모양만 바꿔줬어요. 근데 너무 빨리 바꿔주니까, 너무 처리 속도가 컴퓨터가 빠르니까 약간의 딜레이를 줬습니다. 코딩상에서 0.2초를 기다리다 갔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무한 반복을 하면서 위쪽 화살표랑 아래쪽 화살표를 계속 눌러줬어요. 그러면서 좌표를
위아래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동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잡혀서 보면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따로따로 두 개의 동작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무한반복하기 같다고 안에다 넣어주면요. 화살표를 움직일 때 0.2초의 딜레이와 이렇게 쓰게 되면은 0.2초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네, 위쪽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동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 코드로 가볼게요. 공은 장애물입니다. 네, 오른쪽 벽에서 네,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왜 제가 오른쪽 벽을 이렇게 X좌표랑 Y좌표를 잡았냐 이렇게 공을 이동해서 잡았냐면요. 여기 벽에 닿았는가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벽에 닿았을 때가 반복하기. 근데 여기 사방이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벽에 닿으면은 절대 앞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 공이 처음엔 안 보이게 되네요. 보이게 해줍니다. 여기도 보이고 안 보이고가 있는데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이 공이 만약에 여기에 닿았다면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도 움직이네요. 벽에 닿았을 때까지 복제가 되기 전까지는 움직입니다. 이건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벽에 닿았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벽에 닿았기 때문에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 코드가 맞는데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한 다음에 나 자신은 원본은 아예 숨겨버리고 복사본만 보이고 왼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벽에 닿으면은요 복제본이 삭제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오늘 장애물 피해 달리기.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바탕화면에 우리는 스크래치 활용에 있습니다. 장애물 피해 달리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2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배경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참 난감했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더 연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장애물 피해 달리기 세 번째 시간으로 더 재밌게 변수 같은 것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